안녕하세요. 나업기업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폴답형 2017년도 2회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번 아세트알데히드 이동 탱크 저장소 등에 관한 시설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가번 저장 탱크에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와 함께 이것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제4류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로서 특별히 위험한 성질이 크므로 특례로 저장하는 위험물 중의 하나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 등 알킬알루미늄 또는 히드록실아민 이런 것들은 위험물의 특례로 지정을 하는데요. 이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저장할 때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인화물이 인화점이 매우 낮은 물질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때 온도가 높아지면 인화가 될 위험이 크므로 온도가 낮게 만들어줄 수 있는 냉각장치와 보냉장치가 가번의 빈칸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나번의 저장 탱크의 재질은 구리나 은 또 이것들을 피해서 이것의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인데요. 이 재질들은 위험 물질과 반응하여 위험한 기체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는 재질입니다. 은과 수은, 동, 마그네슘이 있는데 이 중에 동이 바로 구리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구리와 은이 들어갔으므로 나머지 두 칸에는 수은과 마그네슘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성, 위험물과 반응하는 금속 재질들이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에서 특수인화물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특수인화물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도이고 B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물의 기준에서 특수인화물은 온도가 3가지 제시되는데 이 3가지의 온도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3번 옥내 건물 안에 설치하는 소화전, 물탱크와 연결된 불이 났을 때 소방 호스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 설비인데요. 이 소화전을 3개 설치한 경우 옥내 저장소에 필요한 수원의 양, 즉 물탱크의 물의 양을 구하시오. 수원의 수량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옥내 소화전 또는 5대 소화전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건물 안에서 불이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물의 양이 5대 소화전보다는 적습니다. 따라서 설치 개수 최대 5개에다가 7.8 세제곱미터를 곱하게 되고요. 옥 외 소화전의 경우에는 야외에 불이 날 수 있는 면적이 옥 내보다는 더 크므로 저장해야 하는 필요한 수원의 양도 더 큽니다. 13.5를 곱하는데 최대 개수는 4개입니다. 현재 이 문제에서는 옥내 소화전에 대한 것이므로 옥내 소화전의 개수 5개가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제시된 이 개수 3개에다가 7.8을 곱해서 23.4 세제곱미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질식 효과가 있는 소화설비이고요. 이 소화설비의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을 찾아보면요. 일단 질식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산소가 많이 함유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1류 위험물이나 5류, 6류 위험물은 산소가 많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요. 3류 위험물은 위험물에 따라서 금수성 물질 또는 자연발화성 물질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각 주수금지 또는 주수소화를 하므로 질식 효과는 적응성이 크지 않습니다. 2류 위험물 중에 인화성 고체는 주수소화와 질식소화를 같이 할 수 있는데요. 4류 위험물의 특징과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4류 위험물은 주수소화를 하지 않고 질식소화만 합니다. 질식소화만 하는데 주수소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4류 위험물의 경우에 위험물의 비중이 1보다 작아서 물 위에 뜸으로 화재면이 확대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인화성 고체는 인화성인 고체 물질인 만큼 비중이 1보다 큰, 즉 물 속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수소화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위험물 중에서 질식 효과가 있는, 질식 소화가 가능한 위험물은 이류 위험물의 인화성 고체와 사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의 위험물이 있네요. 5번, 온도가 30도씨이고 기압이 800mmHg인 무게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이황화탄소 CS2죠. 이 이황화탄소가 완전 연소 O2와 반응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황의 최적 SO2의 최적을 구하시오. 일단 최적, 부피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라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100kg은 이황화탄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최적은 이산화황에 대한 최적이죠. 제시된 질량과 구하라는 물질이 서로 다른, 즉 화학 반응이 있는 유형입니다. 어떤 화학 반응이 있었냐 하면 이황화탄소가 연소하는 산소와 반응이 일어나서 CO2와 SO2가 생성됩니다. 이때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앞에 계수까지 정확하게 구해주셔야 최종 답이 잘 나오게 되고요. 이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분의 WRT를 쓰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더 익숙하게 생각하는 PV는 nRT를 쓰지 않고 n분의 WRT를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이황화탄소의 질량, 즉 W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량을 가지고 몰수를 구해야 하는데 이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량을 가지고 서로 나눠줘야 몰수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PV는 nRT 대신에 n분의 WRT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V이므로 V는 P1분의 WRT로 식을 정리해주고요. 각각의 항별로 숫자를 정리해보면 압력은 P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에서 압력은 바로 800mmHg로 주어져 있고요. 이 mmHg를 대기압 ATM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760분의 1로 환산을 해주게 되면 1.0526 ATM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 과정에서 구해지는 숫자들은 소수 넷째 자리까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소수 넷째 자리까지 정도는 구해주셔야 최종값이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중간 과정의 숫자들은 소수 자리를 길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분자량은 질량이 제시된 물질의 분자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CS2, 이황화탄소의 질량을 주었기 때문에 이황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해줍니다. C가 12고 S가 32이므로 서로 다 더했을 때 76kg/kmol이 되고요. 이때 kg/kmol을 써주는 이유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부피의 최적이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W는 질량 제시된 100kg. 그래서 M분의 W, M과 W를 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몰수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기체상수 R은 0.082 atm/m 세제곱/kmol.k 단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T 절대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30도씨 플러스 273을 해줘서 303Kelvin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모두 이 값을 대입한 다음에 값들은 이황화탄소에 대해서 제시된 것들이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SO2에 대한 값이므로 이황화탄소에 대한 개수와 이산화황에 대한 개수 B로 이렇게 환산을 해줍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이황화탄소의 개수가 1이고 이산화황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1분의 2를 해주는 거고요. 이 CS2와 SO2는 이 물질의 개수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므로 분자량이 아닙니다. 분자량을 쓰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물질의 개수가 1이다. 이 물질에 대한 개수가 2다라는 표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 숫자가 62.116이 나왔고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표현해야 하므로 대략 62.12 세제곱미터. 그래서 정답은 62.12 세제곱미터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제만 잘 푸실 수 있어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최소한 부분 점수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6번에 제5류 위험물 중 휘황색이며 비중이 1.8인 위험물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 위험물은 우리한테 익숙한 물질이지만 이 설명만 보고는 사실 감을 잡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위험물의 색깔과 비중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트리니트로페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트리니트로페놀은 황색을 띠고요. 그리고 비중이 1.8인 물질, 그래서 명칭은 트리니트로페놀 또는 피크린산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지정수량은 제5류 위험물 중에 니트로 화합물이므로 200kg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설명 중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이석유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번의 등유와 경유는 대표적인 이석유류이다. 우리 이석유류 암기법에서 2000 등경 스틸 끄실 클로로의 식으로 앞글자를 따서 암기할 수 있는데요. 2는 이석유류, 그리고 1000은 지정수량 1000리터, 등유, 경유, 스틸렌, 크실렌, 클로로벤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번은 대표적인 이석유류 맞겠네요. 대부분이 수용성 물질이다. 수용성도 있지만 비수용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해설이 되겠고, 비중이 1보다 크다. 비중이 1보다 크다는 건 물 속에 가라앉는다는 뜻인데, 대부분의 사료 위험물들은 비중이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물 위에 뜨고요. 라번의 산화제이다. 산화제가 될 수 있는 위험물은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1류, 6류, 그리고 5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번, 도료류 또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이하이면서 40도씨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도씨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이것은 사료 위험물에 대한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이것도 맞는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와 마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8번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유황, 제1류 위험물이죠. 이 위험물을 5개 저장소에 저장하였습니다. 야외에 저장하는 저장소인데요. 이 5개 저장소의 보호공지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위험물의 수량별로 공지에 넣어보려 보자면 3의 배수와 비슷합니다. 3, 6, 9, 12, 15 하면은 3의 배수일 텐데 여기 한 가지만 6이 아니고 5, 3의 배수가 아닌 값을 가지네요. 공지의 너비가 3, 5, 9, 12, 15. 그 기준은 10배, 그리고 10배에서 20배, 20배에서 50배, 50배에서 200배, 그리고 200배의 기준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150배의 유황이 있으므로 150배는 50배 초과 2배 이하에 들어가겠죠. 따라서 보호공지는 12m 이상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저장하는 위험물이 사료 위험물 중에서 제4사유류이거나 육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 보호공지의 3분의 1을 곱해주어야 합니다. 9번 다음은 옥내 저장소에 대한 격벽 설치 기준입니다. 이 옥내 저장소의 격벽 또 다른 추가적인 벽을 설치하는 기준은 바로 지정과산화물을 취급할 때인데요. 지정과산화물이라고 하면 제5류 위험물 중에 유기과산화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장 창고는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격벽으로 구획하는데 격벽의 두께는 30cm 그리고 40cm 두께의 콘크리트 조 그리고 저장 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도 종종 출제되는 숫자들이므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 칼륨의 물질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칼륨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할 때는요. 칼륨이 CO2와 반응해서 K2CO3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탄소가 생기는데
칼륨에 이산화탄소를 뿌렸을 때 소화가 되지 않고 가연물인 탄소가 발생하는 상황이네요. 이러한 반응에서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ABCD를 구해주시면 개수가 431 나와서 반응식이 완성이 되고요. 나번에 에탄올과의 반응에서는 칼륨이 에탄올 C2H5OH와 반응했을 때 O와 H 사이에서 끊어지고 수소가 나가면서 그 자리에 칼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소는 H2 기체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 미정계수 ABCD를 붙여주고 그 값을 구하게 되면 111 2분의 1이 나오는데 2분의 1을 정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2를 곱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대입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에서 표시된 위로 표시는 기체라는 뜻이고 꼭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항상 개수와 그리고 화학식에서 실수하시면 감점 요인이 되므로 이 개수와 화학식 실수하지 않도록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11번 소화 난이도 등급, 소화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기준에 대한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는 어디일까요? 일단 면적이 넓을 때 소화하기가 어렵겠죠. 그 넓다는 기준은 바로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입니다. 그리고 위험물 취급 설비가 지면으로부터 높을수록 소화하기가 어렵겠죠. 그 기준은 6m 이상이고요. 위험 지정수량의 기준은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일 때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됩니다. 이 조건이 해당되는 제조소들은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에 대한 것입니다. 12번 다음 복기가 위험물로 성립되는 조건을 쓰시오. 과산화수소, 과염수산, 질산은 모두 제6류 위험물입니다. 6류 위험물의 위험물 기준을 가지는 것은 질산과 과산화수소인데요. 질산은 기준이 비중 1.49 이상이고요.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 이상일 때 위험물로 취급됩니다. 과염수산은 별다른 위험물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물 기준에 웨이트 %라던가 비중 1.49 이상이라는 단어까지 잘 들어가도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에 과염수산 칼륨 제1류 위험물이 분해했을 때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요. 과염수산 칼륨은 KClO4입니다. 과염소산, 아염소산, 염소산, 염류 위험물들은 분해되었을 때 Cl과 O 사이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KCl과 O2가 생성이 되는데 개수를 ABC 구해보면 1, 1, 2가 나와서 화학 반응식이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위험물 산업기사 2017년도 2회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